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도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 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는 산재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투자 시장의 분위기, 또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8%의 상승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애플 시가총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이러한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연준 의원들의 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 지표를 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들을 함께 파악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2년무 국채금리가 4.9%로 거의 5%에 육박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골드는 소폭 올랐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를 겪어서 현재는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36,600달러 선입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는요, 이 30,00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슈도 오늘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강세입니다. 1930달러 선으로 또 한 번 2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도지코인 이어서 라이트코인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에 관한 거래량이 최근에 심상치 않았는데 이러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솔라나가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드디어 블랙록에 관한 현물 ETF 신청에 관해서 SEC에게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SEC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역시나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0,000달러 아래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SEC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SEC는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블랙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인베스코 그리고 위즈덤트리 등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마구잡이로 했는데 사실 그 신청 문서가 명확하고 또 포괄적이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모호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SEC는 블랙록의 ETF 신청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블랙록은 역사상 두 번째로 ETF 신청 실패를 겪게 된 건데요. 과연 이러한 반응들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의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달했다라는 블랙록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블록에서 관련한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달 CME 이더리움의 옵션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의 수치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6월에 감소했던 이더 옵션 거래량이 현재 최근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블록에서는 하나의 이유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의 옵션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시장에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시세는 1,900달러를 넘어서 2,000달러 선을 육박해 가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관련한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SEC가 승인한 첫 증권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코인이 될까요? 관련한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메티움이라는 자산 증권 거래소를 아시나요? 이 프로메티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르게 좀 독특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 프로메티움의 CEO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청문회에서도 SEC의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또 그의 회사가 최근에 SEC 측에 우리가 증권 거래소 하나를 만들 테니까 그 증권 거래소 안에서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SEC의 의도와 굉장히 부합하는 신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것을 SEC가 승인을 하게 된다면 SEC가 인정한 증권성의 코인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알트코인이 될지에 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플로우 코인과 파일 코인이 있었고 또 더 그래프 코인, 콤파운드, 셀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마 파일 코인과 플로우 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청이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 플로우 코인과 파일 코인이 증권성의 여부를 가지고 거래가 될 텐데 과연 이러한 사안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에 관한 의견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브리핑 마쳐봤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